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에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정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게 된 지 34일만, 한 달 정도 만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단축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전원합의체 회부된 게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빠르게 바로 그날 합의기일을 열었고요.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바로 그냥 선고 날짜를 지정해 버린 겁니다. 전원합의체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의기일을 열고 몇 달 후에 선고한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다. 그러나 이거는 대법원의 전권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속도를 빨리 내서, 특히 여러 가지의 상황, 중심 인물이 이재명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피고인이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해서 지금 어찌 보면 불과 열흘 정도 뒤에, 5월 1일부터 따지면 열흘 정도 뒤에 대선 후보, 그것도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고려까지를 포함해서 대선 후로 넘기느냐, 아니면 아예 대선 후보 등록 전으로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순수하게 법률적인 판단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어차피 대선이 코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의 관측을 놨습니다. 자, 일단 이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심 무죄라는 거는 정말 백현동 국토부의 공문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 그야말로 무죄를 주기 위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중립적 법조인들한테 물어본 결과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력을 다해서 취재를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가능성. 물론 비중이 가장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 5월 10일, 11일 후보 등록보다 훨씬 앞서서 한다는 얘기는 일단 파기환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쳐보게 합니다. 국민의힘의 기대사항이기도 하겠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중립적 법조인들이 예상했듯이 가능하면 파기환송, 이게 증거가 명백한데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한다면 유죄 취지냐? 유죄 취지죠. 만약에 무죄라고 한다면 그냥 상고 기각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 자, 출마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그래도 강행할 겁니다. 이미 선출이 됐고요. 나중에 고등법원에 가서 90만 원 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겠지만 본인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피선거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상황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그것이 실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치명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죠. 또 그렇다는 얘기는, 파기환송을 한다는 얘기는 헌법 84조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파기환송을 한다는 얘기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얘기고, 고등법원에서 그거를 재판을 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재임 중에는 형사상소추라는 거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고 본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뭐 파기환송 해봤자 의미 없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중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하면 대통령의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대법원에 와서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 대선을 다시 치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고기각이 돼버린다. 상고기각이라는 의미는 2심의 무죄가 옳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게 아니고 2심의 무죄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중립적 법조인들의 예상과 분석 뭐 이런 거에 전혀 어긋나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는 거는요, 파기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기환송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자,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라 이랬을 때 이재명 피고인 측이 그 나가 못 따르겠다 이럴 수 없습니다. 지난번 헌재 결정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헌재 결정 때 뭐 일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좀 지지하고 뭐 이런 시위대가 헌재를 쓸어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만약에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출마를 강행하겠지만 그 논란은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고, 반발한다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논란만 커질 뿐이다. 마찬가지로 상고기각이 된다. 상고기각이 된다는 얘기는 이재명 무죄가 확정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뭐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그러나 그 반발도 그냥 묻히고 말 것이다. 그냥 반발에 그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피고인은 봐라, 이 모든 것이 조작이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 조작설에 힘을 못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더 이상의 무슨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능성 외에 파기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직접 이제 2심의 무죄를 뒤집고 직접 뭐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이런 거를 때리는 방안,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방안, 이 가능성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아본 중립적 법조인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 없느냐?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의 2심 내용을 무죄로 파기자판한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아주 드물게. 그러나 무죄를 유죄로 하려면 대법원에서 또 형을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90만 원이냐, 뭐 아니면 뭐 몇백만 원이냐, 아니면 징역 얼마냐 이런 건데 그런 경우를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체대한 시기에 파기자판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낮거나 없다. 이게 중립적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중립적 법조인이 항상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 틀린 적도 많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늘 무슨 공작적 요소가 중간에 개입되고 무슨 뭐 혹시 어느 재판관 어느 대법관이 뭘 뒤집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뭐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현재까지 중립적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거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낮다. 그러면 파기환송이냐 상고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어느 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